안녕하세요. 마음지킴이 마지렉 김은영입니다. 2세에서 3세의 시기에 배변 훈련을 주로 하잖아요. 정신분석에서는 성인들이 경험하는 강박증이 이 시기하고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시기에 2세에서 3세 이 시기에는 심리정서적인 발달 단계로 보면 자율성, 독립성을 기르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배변 훈련을 하면서 지나치게 통제를 좀 당하거나 아니면 무섭게 좀 혼나거나 부모가 완벽한 성향이 있어서 이 과정을 막 조정하면서 아이를 좀 힘들게 하시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강박 행동이 좀 늘어날 수 있다. 이게 정신분석 쪽 이론의 주장이에요. 명쾌하게 강박증이 이런 이유 때문에 생겨나는 거야, 이렇게 마음의 영역에서의 원인,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건 쉽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정말 많은 분들이 강박증으로 힘들어하고 계시고 전 세계적으로 이 강박증 환자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강박증은 보통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강박 행동과 강박 사고. 오늘은 강박 행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강박 행동 종류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 저장 강박이라고 아시죠? 저장장애, 수집장애. 그래서 내가 물건을 쓰지 않는 물건일지라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집에 막 계속 쌓아두는, 그래서 어디 발디딜 틈 없이 집 안에 물건이 쌓아 있는 경우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또 확인 강박증이 있어요. 가스나 전원이 꺼졌는지 계속 확인하는 거. 또 내가 과제를 제출했는데 제출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계속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도 확인 강박증이라고 할 수 있고, 오염 강박, 세균이나 먼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갖고 손을 계속 자주 씻는다든지, 사람들하고 악수하는 걸 아주 극히 싫어한다든지, 손잡이를 절대 만지지 않는 등 이렇게 오염에 대한 공포, 특히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오염에 대한 강박 행동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강박 행동의 종류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좀 옮겨 다니기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왜 보도블럭에 선을 밟지 않으려고 요렇게 다니는 것도 일종의 강박 행동이죠. 그런데 이걸 장애다, 이게 병이다 라고 하려면 그 증상으로 인해서 아주 주관적인 고통이 굉장히 크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 우리가 장애다, 병이다 그래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강박 행동을 보이시는 분들한테 너무 예민해, 너무 까칠해, 그걸 왜 극복을 못해, 그냥 한번 해봐,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건 정말 도움되지 않아요. 이분들도 알거든요. 내가 하는 행동이 특별히 의미가 있지 않아. 내가 손을 자주 씻는다고 오염에서 좀 벗어나는 게 아니야. 아까 씻었으니까 안 씻어도 된다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도 그 행동을 멈추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가끔 강박 행동을 보이시는 분들한테 그게 불안장애 중에 하나예요 이러면, 아니 난 불안하지 않아요, 나는 너무너무 싫어서 피하는 것 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DSM에서 그래도 불안장애의 한 종류로 강박증을 넣어놓는 이유는 불안을 피하려고 하는, 발달시키는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과 좀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고, 초기에 특히 약물 치료가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강박 행동이 내가 좀 심하다, 내가 좀 고통스럽다, 이러신 분들은 전문적인 치료, 인지치료, 행동치료, 약물치료가 아주 효과가 좋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좀 경향성이 있어, 강박 행동이 조금 있어갖고 좀 일상생활에 좀 불편한 정도야, 이러신 분들한테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강박 행동을 고칠 수 있는 것보다는 강박 행동을 더 악화시키지는 않을 수 있는 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이 똑바로 있어야지 되는, 그래서 물건을 하루 종일 똑바로 각을 맞추는데 온통 에너지를 쏟고 계신다면, 역설적 기법의 하나로 의도적으로 좀 삐뚤어지게 해보고 좀 견뎌보기. 난 너무 불편하다, 그래도 좀 견뎌보기, 이런 거고요. 선을 밟지 않으려고 이렇게 걷는 행동을 하신다면 일부러 좀 선을 밟아보는 행동을 좀 해보시고 어떻지?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저를 찾아왔던 어떤 중학생 강박증 환자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그림을 이렇게 연필을 하나 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강박적이어서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과제로 매일 그림을 엉망으로 그려보기, 제일 못생기게 그려보기, 종이를
최대한 삐뚤어지게 구겨보기, 책상을 최대한 좀 어지럽혀보기, 뭐 이런 것들을 좀 숙제를 내주면서 마음이 어떤지를 계속 확인해보는 연습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강박증을 더 악화시키지도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게 안 돼도 그렇게 불안하진 않구나,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는 방법이 되겠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팁이 이게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 수 있어요. 특히 삐뚤어진 걸 좀 망가뜨리려고 할 때 막 심장이 쿵쿵 뛰거나 선을 밟으면서 걸어 다니려고 할 때 막 숨이 안 쉬어지거나 이러면 멈추셔야 돼요. 아주 강박 행동을 고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강박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의 의미가 아이고, 나 스스로가 좀 안전하고 완벽하게 통제해야지 조금 내가 덜 불안한가 보다. 그래서 나 스스로가 좀 이렇게 해서라도 엄격하게 어떤 행동을 유지하면서 내가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나 보다. 요 정도는 좀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좀 안정감을 느끼려고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구나. 라고 나를 좀 인식해 주시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미친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날 보면 미쳤다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보다는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